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재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어먹을 수 있는 또 축복도 주셨다고 또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가요가 있어요. 잊혀진 계절, 이용 가수님이 불렀죠. 네, 저도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어요. 많이 들어봤지만, 근데 오늘 한번 제가 또 10월을 맞이해서 한번 잊혀진 계절을 한번 부르면서 잊혀진 뭐 사람도 있을 거고, 잊혀진 어떤 추억도 있을 거고, 어떤 잊혀진 이벤트, 또 잊혀진 뭐 첫사랑도 있을 거고, 잊혀진 사랑, 뭐 잊혀진 우정도 있을 거고, 잊혀진 사건, 뭐 여러 가지가 또 우리에게 인생에서 기억났다가 사라지고 잊혀진 이름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저희들은 이 자리에 또 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또 우리 인생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것을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또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민족도 물론 기록을 잘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먹고 귀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도 한 부분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겪고 있는 부분 중에 뭐 한쪽 구석탱이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그래도 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제가 어떤 그 뭐랄까 신문 자료라든가 포털 사이트 뭐 이런 데에 구글링을 해서 이렇게 김호중 가수를 도왔던 변호사님들의 명단과 이분들이 언제 선임이 돼서 언제 사임을 했고 또 추영훈 변호사님하고 지금 동인이라는 법무법인이 지금 김호중 아티스트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추영훈 변호사는 김호중 가수님을 서포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동인이라는 동인 법무법인에서는 아마 거기에는 변호사 3명이 나와서 변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믿을 만한 자료를 제가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분들이 소속사 관계인 3분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올려놓고 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이분들이 김호중 아티스트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법적 조력자, 그러니까 즉 변호사님들이죠. 한번 보시죠. 김호중 아티스트를 위한 역대 변호사님들. 첫 번째 조남관 변호사님, 추형훈, 이호선 변호사님, 법무법인 대환.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배종혁, 김익환, 권석현 이렇게 3분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사임했어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 현재 여기에는 전상귀, 조안우 2분이 계셨다가 사임했고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3분이 지금 활동 중에 있다고 저는 파악하는데 지금 이름은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대 변호사님들은 최소 9명이 선임되었고 그런데 여기서 9명은 법무법인 동인을 1명으로 쳤을 때는 9명인데 3명으로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1명이 선임되었다. 제가 이렇게 9명은 11명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추형훈 변호사님, 그다음에 법무법인 동인. 네,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세 분의 변호사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날짜는 10월 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들이 선임한 날짜와 해임한 날짜를 보면서 대충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날짜는 6월 18일 검찰이 법원에다가 기소한 날짜가 6월 18일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7월 10일 1차 공판, 8월 19일 2차, 9월 30일 날 3차 결심 공판이 있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5월 초부터, 그러니까는 사건이 일어날 그때부터 추형훈 변호사님하고 조남관 변호사님이 선임되었고요. 아마도 5월 초에 대환 법무법인에서 세 분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미 초창기에 6분이 김호중 가수와 그 관계 소속사 관계자분들을 조력해 주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남관 변호사님은 7월 3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3일이면은 1차 공판이 있기 전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난 후에 1차 공판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법무법인 대환은 5월 초에 선임이 됐다가 6월 27일이니까 검찰까지는 기소가 됐었는데 1차 공판 좀 전에 조금 훨씬 전에 사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환은 좀 세 분이 변호사가 있었는데 일찍 1차 공판 전에 사임을 했다. 그리고 현재라는 법무법인은 두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들은 한 분은 6월 25일 날 선임됐다가 7월 3일 날 그만두셨고요. 또 한 분은 6월 25일 날 됐다가 선임했다가 7월 15일, 그러니까 1차 공판이 있자마자 바로 사임을 하셨어요. 이런 분위기를 좀 알고 있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김호중 아티스트를 위해서 무료 변론과 여러 가지의 조언을 해주셨던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님 변호사님은 6월 27일 날 부친 아버님에 의해서 선임이 되었다가 7월 3일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선임이 되셨다가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 되셨죠. 해임 되었어요. 네, 김호중 가수가 직접 선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7월 5일 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차 공판이 7월 10일인데 1차 공판이 있기 바로, 그러니까 4일 전이죠. 4일 전, 4, 5일 전에 동인이라는 법무법인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법인 동인은 1차 공판이 있기 5일 전이니까는 무슨 자기네들이 무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서 1차 공판에 들어가서 변론할 그럴 처지는 아마 못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차 공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현재 법무법인에 있는 한 분하고 추형훈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동인, 이렇게 변호를 맡았겠죠. 그러니까 동인은 있으나 마나한 변호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너무 기일이 촉박했고요. 그렇지만 이 현재라는 법무법인도 보면은 바로 7월 15일 날 바로 그 나머지 부분도 해임이
됐기 때문에 이 현재 법무법인도 큰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추형훈 변호사님은 혼자서 북치고 당구치고 다 했다.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모든 분들은 다 이제 그 해임이나 사임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총 11명이 변호사로 선임했었어요. 11명이. 제가 생각해 보니,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재로는 추형훈 변호사님하고 법무법인 동인에는 3명의 변호사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래서 총 4명이 활동 중인데 김호중 아티스트 변호사는 추형훈 변호사고 소속사 관계자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동인에서 속해 있는 3명의 변호사님이 지금 일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것이 캔사스 하모가 서치하고 지금까지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이렇게 그 모든 자료를 찾아서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팩트로 볼 수가 있어요. 예, 확실한 자료로 제가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김호중 가수의 지금에 있는 고난의 길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한 김호중 가수와 뛸래와 뛸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에 의해서 김호중 가수의 공판, 1심 재판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의해서 재판장님의 선고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캔사스 사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 이분들이 지금 못했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이것은 비밀이 아니거든요. 비밀이 아니고 모든 자료가 보도가 됐었고 언론에 다 나왔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리를 안 해놓은 것뿐이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 영상과 이런 자료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참고하실 것까지야 뭐 있겠습니까? 뭐 그냥 어쨌든 이렇다는 거예요. 뭐 참고하시면 뭐 좋고요. 네. 그래서 캔사스 사무가 오늘은 김호중 가수님을 돕고 있었던 법률 조력자들, 변호사님들,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이신 변호사님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13일 날 있을 이 선고에도 이분들의 노력과 이분들의 활동에 그 역량이 많이 발휘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우리 호중 가수 아티스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수고하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김호중 가수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분들의 탄원서가 지금 계속 어제보다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생각이 달라질 정도로 많은 응원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와서 변호사님들의 공과 아사를 뭐 따져보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네, 아무튼 우리 아티스트님이 지금 아파서 병보석 얼마든지 재판부에서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그 처방전에 의해서 먹는 그 약이
지금 먹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하루속히 이것을 치료와 또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무리 살펴봐도 정말로 사회적인 이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노래 하나로 지금 성인이 되어서는 무대 생활을 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런 데에 참 문외한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초범인데, 그런데 한 가지 계속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와의 그 합의가 너무 그 시기를 놓쳐서 효과를 못 봤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이걸 또 뭐 주저리 또 제가 얘기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네, 아무튼 11월 13일 차포 다 뛰고 좋은 소식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너에게 꿈을 주리